자, 먼저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소양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의 목표를 정확히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수능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엔 두 번째로는 내신. 그 내신 중에서는 교과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학은 수능으로 가는 게 50%고, 그 다음에 이 내신, 교과와 종합을 합친 것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상위권을 조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를 했을 때 그래도 5% 안에는 좀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조금 대학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과로 봤을 때는 5% 정도 안에 이제 들어가야 뭐 흔히 말하는 서성한 정도의 라인이 될 테고, 2%대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대라든가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의대는 1%대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2%대가 되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대학만 나온 것만으로도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최종 목표는 한 이 정도 급으로 되는 것이 이제 목표죠. 네. 물론 되면 좋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딱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의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되는 것. 요즘에 아주 의대 열풍 때문에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데, 일단 의대는 한 3,0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고등학교가 1,5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대도 3,000명 정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고등학교 1,500개 중에서는 외대부고라든가,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부모님이시죠? 외대부고라든가 상산고라든가 이런 명문고들에 있는 자사고가 아마도 폐지되는 시대에 아마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50명씩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등학교에서 상산고에 뭐 50명씩 의대 보내고 그래요. 예. 300명이 정원인데 6명 중에 1명이 막 의대 가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고등학교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는 힘을 점점 빠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고등학교에 1,500명, 1,5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이제부터 예전에 다 못했던 애들만 가고 성적이 우수했던 애들은 다 뭐 상산고라든가 북일고라든가 자, 한일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로 다 진학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는 새로운 입시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제 전교 1등이라는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전교 1등 하기가 좀 쉬웠어요. 잘하는 애들이 다 이런 명문고로 가버리니까, 자사고로 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의대랑 서울대 정도로 가려면 이제 일반고에 가서 한 전교 2등 정도, 3등 정도를 한다면 좀 의미 있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에 보통 이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있는 건데, 100명 중에 1등 정도 하는 거겠죠. 자,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능한 우리가 의대나 서울대 정도의 급의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자, 오늘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입시를 아직 멀리 보고 있으니까. 지역 인재 전형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서울 경기권만 너무 집중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지방에서 살아도 좋다. 좀 지방에서 이렇게 분산되게 아이들이 이제 서울로 다 이사 오지 않도록 하려고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무조건 그 지역 사람을 그 대학에서 뽑아야 되는 인원수를 정해놨어요. 이게 앞으로 대학을 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예를 들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면 이제는 동네 고등학교를 가서 그냥 우리 학교 지역에 의대를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물론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 의대라든가 서울대 의대 같은 데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다른 작전을 써야겠지만 이건 너무 진짜 전국에서 막 5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냥 지방에 있는 순천향 의대라든가 뭐 이런 데도 괜찮죠. 아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교 1등 해야 돼요. 순천향 의대라든가 뭐 단국대 천안 약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기 위해선 지역 인재 전형이 가장 좋은데 지역 인재 전형에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가서 내신을 전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 5등 안에는 들어보자. 그렇다면 지역 인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약대라든가 의대를 한의대라든가 이런 데를 가기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전형입니다. 여기서 혹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서울에 살고 있다면 이 전형은 없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내신 전교 5등 안에 드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목표인데 이제 그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죠. 이 고교 학점제가 정말 참 되게 재밌는 제도예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첫 번째로 고1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를 하겠다. 하지만 고2 과정 이상부터는 이걸 절대평가로 하자. 상대평가는 뭐고 절대평가는 뭐냐? 상대평가는 내가 누구보다 더 잘했는지 이게 내가 1등하면 2등이 있고 이렇게 3등이 쭈르륵 있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는 그냥 내가 점수가 90점만 넘으면 그냥 너 그냥 A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교생이 다 A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결론. 절대평가로 그 학생들의 역량을 이게 비교하기 쉬울까요?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판이 난다. 이때를 통해서 내가 지역 인재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게임이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고3 때가 고3이 아니라 고1 때가 그냥 고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고1 때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이제는 그냥 수능처럼 아주 중요한 시험이 돼버린 거죠. 자,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보는데 고2 때부터 역전이 어때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여기에서 내신이 판가름이 난다. 자, 그럼 지역 인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내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학생부 종합에서부터 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절대평가에 대한 그 세부 능력 특별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특이라고 해요. 그것은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선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과목들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들으면서 내가 활동하는 것을 이제 생활기록부라는 곳에다 적게 되고, 그 적은 거를 보고서 고등학교 1학년에 줄 세웠던 상대평가 성적과 그 다음에 2학년부터 내가 선택했던 절대평가의 점수는 다 A 나와야 되고, 당연히 대부분 받을 겁니다. 이거는 이 세부능력 특별사항, 왜냐면 이제부터 자소서도 없어지고요, 하여간 다 없어졌어. 다 그냥 세부능력 특별사항만 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내신 점수랑 얘만 가지고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을 뽑는다. 이게 50%다. 입시에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돼서 시험을 보는데, 이때 시험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한국사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 우리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하고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요, 거의 50% 정도는 겹쳐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당연히 3학년 1학기 과정을 잘하려면 2학년 1학기 과정, 1학년 1학기 과정을 조금 잘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함수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학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그러면 2학기 과정은 어떠냐? 2학기 과정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3-2. 정말 안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얘의 중요성이 50%라면 진짜 얘의 중요성은 1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당연히 얘랑 이어지니까 얘도 중요하겠죠. 얘를 이제 받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 2학기 과정에서 뭘 배우냐면 기하를 다 배우는데, 그리고 경우의 수를 배워요. 정말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2학년 2학기는 좀 중요해. 요게 수능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중요도는 상당히 떨어져요. 결론, 이 두 개의 과정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핵심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은 무조건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 싸움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 문제를 낼 때 빨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거에서 뭐 1학년 2학기 거를 다지겠다고 천천히 나가는 거는 순진한 생각이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빨리 잡고 진짜 중요한 얘가 좀 중요도가 한 20%, 얘네들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우리 교과 선생님들이 내고 싶은 문제집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집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 문제집은 첫 번째 당연히 정석, 두 번째 마플 교과서, 세 번째 센수학. 이 세 권을 반드시 적어도 몇 회독, 적어도 3회독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땐 중2 때까지는 이걸 끝내야 돼. 그러니까 중3 때는 이제 고3처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재수생처럼 이 고1 과정을 다 본 다음에 이걸 더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고1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고1 내신의 문제가 이 정도로 연관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얘기는 이렇게 됐고요. 자, 영어랑 국어도 있습니다.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요. 한국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이게 단위수가 4단위예요.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4고, 얘도 4고, 얘도 4고, 과학이 몇일까요? 과학이 3이야. 사회 3이야. 한국사? 자, 2였나 3이었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걸 싹 다 했는데 재수없게 사회에서 빵꾸 나면 어떻게 돼요?
이 50%는 이 50%는 어떻게 된다? 끝난다. 이 50%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을 정말 정확하게 완전히 잘 해야 돼요. 요 한국사는 중3 역사랑 거의 일치, 70% 일치. 그러니까 중3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중3 과정이 거의 70% 일치. 이 고등학교 과정은요, 중학교 과정을 총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자, 괜찮죠? 얘네들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게 내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학교 내신 문제는 치사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문제집을 푸는데, 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실수로 깜빡했어. 문제를 잘못 읽었어. 그래서 나 틀렸어. 이런 거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자, 결론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은 결국 한 문제 싸움이에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전교 1등이 되느냐, 전교 10등이 되느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의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서울 그 수능에서 수학하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과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수능은 수학에서 한 문제 틀리고 국어에서 한 문제 틀리고 과학에서 한 문제 틀리면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서울권 서울대 의대는 못 가지만, 근데 이것이 두 개씩 틀리게 되면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여기서는 의대를 못 가요. 이 진짜 이 한 문제 차이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원래 인생은 그렇죠. 원래 한 문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슉 풀고, 이거 하나 틀렸네, 이거 하나 틀렸네, 두 개 틀렸어요, 이런 거에 만족을 하면 안 돼. 나는 풀었다면 무조건 100점을 맞겠다라는 각오로 하는데, 당부하고 싶은 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꼼꼼히 오라는 거죠. 어디 구석에 나오는 것들도 다 공부를 해서 진짜 내가 이 문제를 오늘 공부할 때 이 시험지 하나만 풀고 내가 공부를 끝내도 좋아. 하지만 절대 100점짜리만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수도 습관이다. 뭐 맨날 실수 틀렸대. 그거는 그냥 생각하기 귀찮고 그냥 넘어가는 어떤 자세예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절대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고1 내신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 자,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수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국어입니다. 자, 2순위는 수학이에요. 3순위는 과학이나 사회예요. 4순위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5순위는 뭐 한국사 이런 거 다 만점 맞으니까 이런 거 영향력 없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가 재밌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들어가니까 그 교과 과정에서는 중요도가 확 올라가는데 수능으로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건 절대평가인데요. 30점 이상만 넘으면 돼. 50점 만점에. 이건 너무 쉽죠. 하루만 공부해도 될 정도예요. 영어 절대평가인데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뭐 1점 차이? 근데 영어 1등급은 뭐 예를 들면 중3 때 마치고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퍼센티지가 높아요. 한 10% 정도, 뭐 어쩔 때는 5%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영어는 변별력이 등급이 설사 좀 갈리더라도 점수가 떨어지는 게 크지 않아요. 2등급 맞아도. 물론 당연히 뭐 서울대나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건 기본이고, 이건 90점만 넘으면 되니까 세 문제 틀려도 돼. 이거는 세 문제 틀려도 90점이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국어랑 수학입니다. 자, 먼저 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은 범위가 지금 범위로 보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문과로 가면 확통이 있고 이과로 가면 미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과목면을 보면요. 아, 아, 잠깐 여기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도 개정교육과정 고교과목 구조안인데 수학을 보면은 뭐 공통수학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함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기하, 미적분 2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고3 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영향력이 거의 없는데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에서 세부 특별 사항엔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수능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수능은 요게 들어갑니다. 일반 선택 과목, 함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번 단원의 배치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다항식이 있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고 행렬이라는 게 있고 도형의 방정식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수 파트. 중학교 과정을 보면 다 1학기 과정이에요. 얘네들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정말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기하가 있나요? 도형의 방정식이 좀 들어가는데 기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1 과정에 기하가 거의 빠져 있다라고 봐도 좋아요. 그 다음엔 일반 과목을 가면요,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은 지수와 로그, 이거 그냥 함수 파트라고 보면 돼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 다음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를 들면 지금 막 열심히 어떤 문제집을 푸는데 내가 뭐 1학년 중학교 선행을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막 최상위 수학을 풀고 있다. 그거는 좀 에너지가, 물론 수학 자체를 좀 잘하게 되는데요. 그냥 입시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특히 뭐 1학년 2학기 빨리 2학년 2학기로 가는 게 훨씬 나아. 2학년 2학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이 좀 나와요. 3학년 2학기는 별로 또 안 나오고. 참 재밌죠?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입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얘네들 공부하는 게, 중학교 내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그냥 100점 맞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중학교 내신은. 자,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수원, 수투라는 과목이 있고 현재로서는 확통하고 미적을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과를 가서 난 의대를 갈 거야. 뭐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약대나 의대? 자, 그러면 미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함수라는 것, 그래프라는 것에서 결정이 납니다. 다른 문제는 안 틀려요, 최상위권 애들이.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그 문제를 한 개 틀리면까지는 의대를 가고, 2개 틀리면 서울대까지 가고, 3개 틀리면서부터는 이제 서성안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빨리 이 고난도 문제를 잘하는데 빨리 진도를 나가서 얘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행 반대론자가 있는데요. 그 물론 뭐 차근차근 알아다 보니까 그 뒤에 거를 이해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차근차근 하는 것을 너무 막 구석까지 막 물어보고, 특히 뭐 학원 같은 데 가보면 그 뭐죠? 입시 그 뭐지? 하여간 뭐 테스트 보잖아요. 테스트. 그러면 너무 구석에 있는 문제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함수와 그래프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고난도까지 풀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좀 어느 부분에 힘을 주냐, 어느 부분에 힘을 빼냐를 조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수능 문제에 수학이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슬쩍 보고,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정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선행, 좀 계획을 짜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초4부터는 선행을 조금 빨리 나가줘야 돼요. 이제 초3까지는 놀려도 돼요. 이때까지는 독서하고 문학책 읽고 이제 그 도덕심 기르고 소양 기르고요. 초4, 초5부터는 선행을 쭉쭉 나가서 보통은 초6까지 중학교 내용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고 간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 번에 다 알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 2, 3을 빠르게 한 번, 또 빠르게 두 번, 또 빠르게 3번, 네 번.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 학교 수업 들으면서 또 한 번.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위주로, 특히 3학년 1학기를 빨리 가서 이해하는 거를 최종 6학년 때는 목표를 갖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다 이제 중1이 됐어. 그러면은 각 학년 자기 학년 거에 좀 심화 일품 정도를 추천합니다. 너무 문제집을 최상이랑 A급 수학 이거 너무 오바예요. 블랙라벨 오바입니다. 오바. 그런데 요거는 3-1은 약간 추천. 약간. 아니야. 그럴 바에는 빨리 고1 걸 나가요. 빨리. 그래서 일품 정도. 결국 교과서, 그 다음에 쌤, 그 다음에 일품 정도까지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아니면 쌤까지만 해서 나간 다음에 고1 걸 나가고, 이 고1 거에서 몇 년 머물러야 돼요? 그래도 한 2년 해야죠.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중1, 중2 때는 이제 고1 거를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3이 되면 수능 범위인 고2 과정이 수능 범위입니다. 수능 범위를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수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국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또 드려볼게요. 결국 수학은 선행을 조금 잘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어는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명문고들 기준으로 보면요 수능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형으로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인데도 아예 범위가 없어요. 그냥 수능형으로 내버려요. 지금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예요. 국어 수능 문제. 이게 나랑 아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잘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걸 한번 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아무리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걸 한번 쭉 봐봐요. 이게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어떤 것들을 보통 물어보는지를 쓱 보는 겁니다. 수업을 한번 듣는 것도 전 추천을 해요. 그냥 이게 초등학생이라도 좀 상위권 애들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천천히.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고, 문제로는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거가 있구나.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고 이런 주제가 나오는구나. 뭐 의미상의 목적어, 서술어 관계,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보시고 18세기 북한파들은 청해 다녀온 경험을 기록하여, 뭐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역사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구나. 그럼 뭐를 물어보는지, 뭐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사회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내가 이런 단어 읽고 무슨 말인지 아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푼다는 것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이런 공부 정도만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긴 또 이제 뭐죠?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소설이 나옵니다. 소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순간 베일에 가는 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아, 이런 소설이 나오는구나. 뭘 물어보지, 문제는? 어, 일상의 건태로움과 짜증스러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경험담을 전하고 있다. 이런 게 있네. 근데 진짜 일타 강사들이나 들어보면요, 그냥 그 쉬운 문제 정도는, 그리고 이게 뭐를 물어보는 정도는 초6 정도나 중1 최상위권은 다 알아들어요. 네. 이게 소설이 한 몇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최근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자, 이런 식의 소재를 물어보는구나. 영상에 대한 얘기였죠. 자, 여기 고전 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초의 3인공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소설이 나왔어요. 소설도 나오고, 그 다음 시가 나오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런 시가 나오고, 끝이네요. 이런 시가 나오고 끝이네요. 자, 저랑 다 같이 한번 45문제를 그냥 대충 봤어요. 대충. 첫 번째 단어만 보면서, 자, 수능 국어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92점까지를 수렴해요. 많은 학생들이. 근데 국어는 재미있게 100점부터 80점까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날 가서 긴장 좀 하면 점수가 퍽 떨어지고. 그래서 국어를 아주 탄탄하게 수능용으로 해놓는 것이 입시의 50%를 잡는데 아주 핵심이 됩니다. 이 공부를 애석하게도 고3 때 하려고 해. 이게 쉬워 보입니까? 처음 보는 문장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이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력을 잘하기 위해서 1번 독서를 한다. 어때요?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죠.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사회, 과학, 국어 교과서, 고1 사회, 과학, 국어 교과서를 빠르게 여기 있는 어휘, 개념어를 빨리 익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본 배경 지식이 돼서 그 다음에 고1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거를 진짜 저는 교과서는 진짜 쉬워요. 빨리 보시고 이 교과 과정까지 고1 교과서까지를 그래도 중2 때 전에는 좀 끝내놓고 중3 때는 고1 모의고사랑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의견 어떠냐?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이거 다 하고 난 뒤 하세요. 예. 그리고 시간 남으면은 저한테 책 추천해달라면 제가 책을 정말 꼭 읽어야 될 거면 하는데요. 책 한 권 있는데 300페이지짜리야. 이런 거 어떻게 읽어? 이거 못 읽어요. 이거. 독서는, 그리고 독서가 뭐 소설책 읽는 거는 안 되고요. 어려운 그 과학책이나 경제책이나 법학책이나 이런 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해법이 나왔죠. 이거 하신 다음에 저한테 또 문의하세요. 그럼 이제 독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해서 이걸 중1 때까지 해서 애가 다 봤다? 그럼 중2 때부터 독서해야지. 그래서 비교과를 좀 챙겨야 되는데요. 비교과도 이제는 그렇게 챙기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고2 때부터는 세특이라는 것이 과목 선택이 되는데, 이 과목 선택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세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제 수학을 선택했다. 이런 과목을 선택했다면 이 자체가 내가 학생부 종합에서 경제학과를 갈 수 있는 좋은 내신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얼마 전에 뉴스로 이제 교과 과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초6, 그죠? 고교학점제 되는 애들, 확정은 아니지만 개요가 좀 나왔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그 느낌에서 바로 나왔던 건 뭐예요? 고1 내신이 진짜 중요도가 진짜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중요도가 엄청난 거고, 그 다음에 고2부터는 내가 다양한 과목을 이제부터 선택해 나갈 텐데, 그 선택에서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까지를 빠르게 본 자만이 가능한 거다. 됐죠? 특히 수학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수능 수학에 나오는 것만 하자. 됐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기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하는 애석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되지 않았다. 빨리 끝내는 과목. 그렇다고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수능에서 한 3문제 나오거든요. 또 어렵게 나와요. 변별력에 가르는 문제로 나와요.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기하 잘하는 애들은 아니야, 이건 상관없어. 수능에만 좀 나와요. 기하는. 그러니까 1-2, 2-2, 3-2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하는. 여기 있는 확률도 어때요? 이것도 안 나와. 이과로 가면, 근데 문과로 가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도. 근데 꼭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시고 그 1학기 과정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3학년 1학기 과정, 그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네. 제가 조금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갖고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공부를 저는 뭐 소양을 기르고 우리 인격도야 이런 공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대학을 잘 가는 공부에서 지금 들었을 때 내가 당장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시다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생각했던 내용은 오늘 이 정도였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웠죠? 입시에 대해서 처음 고등학교 과정이나 이런 걸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뭐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선생님, 네네. 저 초등학교 2학년 엄마인데요. 네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학이 가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 네. 사회, 과학, 국어 네. 교과서를 읽혀라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지금 기억에 네. 남아요. 딴 건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학은 따로 제가 과외를 좀 붙여서 가야 되나요? 선행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면요. 네. 일단은 요때는 물론 이제 입시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인격 도야의 시간이죠. 저희 때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자기가 관심이 가는 재밌는 동화책을 낭독한다거나, 낭독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논리지능이 조금 발달되는 시기예요. 이때부터 저는 사실 수학을 선행을 많이 조금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초2 음.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아이가 뭐 그렇게까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초2 때는 무조건 낭독을 시켜서 많은 소리값을 아, 머릿속에 어휘로 저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EBS, 어휘를 저장하는 책이 어떤 책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 같은 거 좋고요. 초2 때는. 그 다음에 네. 만약 입시를 내가 조금 빨리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를 전 초2 애들도 초3 거부터 초6 거까지 시켜버려요. 아, 사회과학, 저 지금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3 애들 지금 1년 동안 해갖고 초3에 1년 동안 해서 이거 다 끝냈어요. 과학하고 사회. 다 음, 읽고, 근데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어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위표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방위표는 방향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 정도 음, 한자의 느낌. 그러면 여기다가 네. 뭐 한자로 뭐 위치 위자 외우고 뭐 방향 방자 저도 못 외우는데 이건 나
어렸을 때 저 한자 잘했지만 이런 한자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단어들을 되게 풀어서 이거는 방향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풀어서 할 수 못해요 사람들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말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고지식하다. 음, 근데 지식이 높다 이렇게 뭐 착각했었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고자가 옛날 고자니까 뭐 고전이라는 단어와 이게 관련이 있고 또 고자가 옛날에 관련된 단어 되게 많잖아요. 뭐 고물상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게 하여간 옛날과 관련된 단어라는 그런 인식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져야 돼요. 네. 그걸 소리값으로 해서 빠르게 동화 낭독을 하시고 이제 사실 초3이죠. 이제 뭐 10월 11월인데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슬슬 초3학부터 초6까지의 교과서를 읽혀야 돼. 사회국어요? 사회국어요. 사회과학. 사회과학. 네. 요게 일단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와 친해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단어가 뜻이 뭔지 6학년 수준까지를 만들어놔라. 당연히 그리고 이때 영어가 너무 또 중요하죠. 영어가 이때 발음이랑 이때는요 그냥 영어 문장을 자주 접하면 문법을 그냥 익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문법 공부를 뭐 부투부정사니 현재 완료니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도 공부를 해도 아이들이 잘 익힐 수 있는 시간이니까 물론 입시에서 영어의 중요도는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우리가 꼭 입시만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초3까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초4부터는 이제는 입시 전향으로 완전히 가는 거죠. 그 뒤로는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특히 교과서 위주로 해보시고 너무 아이가 좀 재미없어 하거나 그런다면 이거는 중1 수준까지로 빠르게 가자.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우리 또 질문을 한번 초2 분이 들으시기에는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초6들이 듣기에 딱 좋은 내용이었어요. 네, 교육들. 네, 그러면은 뭐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을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3 거라고 해서 그거를 아직 멀었다고 해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3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요거랑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학 문제가 어느 단어에서 나오는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확률 문제가 이과 애들은 아예 안 나오는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내가 이과를 보낼 거면 확률 통계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야. 그리고 수능에서 뭐가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고1 과정에서는 다 수학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한국사마저도 중요해요. 그럼 내가 만약 내신형 아이야 수능같이 떨리는 걸 잘 못하는 아이라면 이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수학은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잡고 필요한 것만 공부해 나가자는 게 오늘의 제 말씀이었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겐톡 주시면은 아이별로 당장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안내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4고 초5 되는 친구는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초5면 이제 그거죠. 이제부터 수학의 진도를 뺄 시기가 정확히 왔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와 수학 이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 영어도 당연히 해야죠. 영어는 수능 1등급 수준까지를 만드는 것이 보통은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중1 때 정도까지 가는 거니까 초5는 영어도 좀 심도 있게 그러니까 차근차근 나가겠다 생각하면요. 정말 수학 문제 그 수능 문제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국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서 풀어보세요. 이거를 정말 재수 3수에서도 풀 수 있을까?
국내에서 머리 좋다기 유명한 애들이 진짜 국내에서 제일 잘 가르친 선생한테 배워서 맨날 재수 삼수에도 맨날 떨어지는 게 의대와 뭐 의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을 얼마나 빨리 고난도 문제까지를 빨리 접근하고 그 고난도 문제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니까 영어를 빨리 끝내야죠. 초호 때. 그래서 초호 때는 얘네들이 3대 3대 3으로 이렇게 같은 비율 1대 1대 1로 같은 비율로 하면 좋고요. 선행. 수학은 선행. 국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학하고 사회 교과서 어디까지? 고1 것까지. 그게 국어 공부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수능 문제가 국어를 못해서 못 풀지 않아요. 과학 용어랑 사회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못 찾는 거야. 애들이 채권이 뭐냐, 이게 수능 지문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채권이 뭐냐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고3 애들이 채권이 뭐야? 모르는 거죠. 자, 이런 단어를 빨리 접해야 돼요. 이게 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빨리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초5라면 요 두 가지 하시고, 영어는 독해를 위주로 해서 어려운 독해를 가기 위해서 역시 영어도 교과서로 중1, 중2, 중3 영어랑 이제 고1 모의고사까지 영어를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행을 수학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선아님. 그리고 과학하고 사회 교과서 읽는 거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지금 학교 공부랑 그냥 학원 아이 보내면,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 이제 뭐냐면 당장 한 달이고 다음 달 등록시키는데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학원은 이익 집단이니까 아이의 대학을 보내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 선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아이가 어려워하는지 쉬워하는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진도를. 이제 규민이 어머님 같은 경우 영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고1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고1 모의고사 아이가 좀 잘하는 스타일이면 이 중2, 중3 교과서 좀 빠르게 보고요. 한 아이가 이제 좀 선행이 좀 돼 있는 아이라면 고1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1년 이상을 머물면서 이 고1 모의고사에는 허튼 단어가 없어요. 다 중요한 단어야. 그 중요한 단어들을 익혀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한 뒤에 이제 고3 모의고사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2 때는 고3 모의고사를 조금 보면 그래도 한 80점 이상 나온다. 시간은 안 재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영어의 템포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과학사회 교과서 개념어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수학도 교과서로 선행 나가는 뭐 녹화본 수업도 있고, 영어는 제가 단어 수업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단어와 문법 수업.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아이에게 맞게 또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한 50분 정도 학생은 한 그래도 초6, 중1은 돼야지 좀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비슷한 내용을 해볼게요. 이거 여러 번 들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입시가 정말 우리 때랑 정말 달라졌어요. 예. 그때는 그냥 공부 잘해서 수능만 잘 보면 끝이었는데 야, 이게 뭐 고교학점제 해갖고 이거 참 복잡합니다. 학생들도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디에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좀 궁금하신 거나 상담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개인톡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톡방에 또 이렇게 후기도 한번 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또 무료 수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